네, 안녕하세요. 토목공학과 이광호 교수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자원 빈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이 있기 때문에 육로를 통해서는 수출입과 같은 대외 무역을 할 수 없는 지정학적인 요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입 물동량의 거의 대부분이 선박을 통해서 항만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만은 우리나라 경제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국가 간 교역을 위한 무역항 이외에도 공업원료와 생산품을 싣고 하역하는 공업항이라든지 어업과 관련된 어항, 그 다음에 군사 목적의 군항, 그 다음에 해양 레포츠와나 어떤 요트나 같은 관련된 그런 마리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항만의 종류 중에서 무역항은 이제 국가의 아주 중요 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시설인 만큼 매우 정교하고 아주 오래 튼튼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크고 아주 거대한 이런 항만 시설들이 어떻게 만들어지시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우선 항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항만의 종류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항만에는 크게 천연 항만인 항만하고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항만이 있습니다. 천연항은 섬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초 그 다음에 등의 어떤 지형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폭우가 성립된 것을 우리가 자연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인공항은 방파제라든지 암벽 그 다음에 선착장, 야적장 이런 것들을 인간이 인공적으로 구조를 가미해서 만들어진 항만을 우리가 인공항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만이 이렇게 선박이 안전하게 출입 혹은 정박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보이는 수역, 이것을 우리가 항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항만의 포괄적인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면요, 선박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정박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연적이나 인공적으로 보호되어서 여객을 승하선하고 그 다음에 화물을 선적을 하고 하역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제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항만의 포괄적인 정의로 우리가 일컫죠. 자, 그럼 항만은 어떻게 지어질까요? 자, 우선 항만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만 시설 설계 프로세스에 따라서 설계되고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러한 항만의 설계 프로세스에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이 항만 시설들인 거대한 자연의 힘을 받고 있죠. 그래서 외해로부터 해양으로부터 육지로 다가오는 이런 거대한 파도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충분한 내구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물 전면에서의 바다의 높이도 고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반의 상태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특히 이제 지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바다 밑에는 연약한 지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약한 지반의 어떤 두께라든지 지반의 구성 상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안전하게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형태의 어떤 무게, 즉 하중이죠. 하중.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구조물의 상제 하중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서 항만이 건설되게 됩니다. 자, 항만은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변수들하고 조건들이 반영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반영해서 설계되는 항만 시설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계류시설입니다. 자, 선박이 접안하고 이안하고 화물에 하역하고 승객이 승강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우리가 계류시설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박의 화물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계류시설의 설계가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다음에 자연 조건, 그다음에 이용 조건, 그다음에 시공 조건, 경제성 이런 등등을 전부 다 고려해서 계류 시설의 어떤 구조 형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외곽 시설인데요. 일반적으로 흔히 방파제라고 부르죠. 이러한 방파제라는 것들이 그 외곽 시설에 해당됩니다. 즉 외곽 시설은 이렇게 외해로부터 파도가 오는 이런 파도를 방지하고 파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위, 그 다음에 지진해일, 그 다음에 폭풍해일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부터 항만 내에 있는 시설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항내에 내습하는 이런 항내로 들어오는 이런 파도가 가장 작도록 효율적인 위치를 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정원도를 확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박 항해에 지장이 없도록 폭을 확보한다든지, 그다음에 항구로 선박이 들어오는 이러한 이 선박의 크기나 톤수를 잘 고려해서 그런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항 내에 어떤 해수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해수 유동의 자연 환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내 수질을 보존하는 것도 이런 항내의 구조물들을 잘 배치하는 아주 주요한 설계 요소들이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부지입니다. 부지는 우리가 항만의 어떤 야역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만 야역장 뒤에 위치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등을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인공적으로 지어지는 이러한 항만들은 대부분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반 계량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항만 배후단지들이 결국에는 물류산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항만은 조사부터 계획, 그 다음에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토목공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아주 복잡한 이러한 우리의 그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의 건설 산업은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VR, AR 등과 같은 것들이 적극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목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에게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토목공학과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설 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기술의 융합 능력을 겸비한 현장 중심의 토목 엔지니어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토목공학과에서는 1, 2학년 때는 전공에서 요구되는 기초교과목을 위주로 편성되고요. 공학적 어떤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고학년인 3학년하고 4학년 때는 기초 전공 과목을 바탕으로 구조, 토질, 측량, 해안, 항만 등 각 분야별 전문 지식을 심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3학년 때부터는 우리가 방학 기간을 활용을 해서요. 현장 실습이라는 것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 실습을 통해서 현장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학년 때는 종합 설계인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전공 지식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진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공무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및 플랜트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기업들,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건설회사들, 그 다음에 건설 관련 연구소 등 거의 모든 분야의 토목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심지어 금융회사들도 토목공학 전공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와 같은 이런 공기업들에는 우리 학과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고요. 항만 관련 엔지니어링 회사에서는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아마도 해양대라는 어떠한 특수성 때문이겠죠. 인류의 역사는 토목공학
토목공학과 시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토목공학자는 교량, 터널, 도로, 항만, 공항 등과 같은 한 시대의 문명을 창조해 나가야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때로는 자연의 힘에 대응하기도 해야 되는 항상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주어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ENTJ 성향의 학생들이 아주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토목공학이란 인류 미래를 위한 공예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들이 수명이 짧게는 50년에서 아주 길게는 100년 이상의 수명을 가집니다.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도로나 공항, 교량과 같은 토목 구조물들을 늘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늘 보게 되고 우리 모두와 공유하게 되는 현재의 문화재인 것이죠. 따라서 토목공학은 자연의 힘과 자원을 인류에게 아주 유용하게 만들어내는 과학과 예술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인류 미래를 위한 공예가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